是平壤外国语学院优秀的老师们教我们的汉语。 Two tiny tigers take two taxis to town. 이게 왜 인기가 많은가 하면 뭐 외교관이라는 직업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일단 군 면제가 돼. 그런 강의가 있었어요. 미국 영화나 영국 영화를 이제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강의가 있었어요. 북한에서 이제 다른 나라 이제 자본주의 영화 보거나 미국 영화 보면 다 잡혀가는데 평양 외국 학원만은 이제 그걸 김정일 특별 지시로 해서 보여줘라. 자, 600회를 맞이해서 이만갑에서만 볼 수 있는 동창회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어떤 프로에서도 할 수 없는 동창회. 어떤 동창회길래 이렇게 이거는 우리밖에 못해요. 명문 중에 명문입니다. 평양에서 최다 탈북자 엘리트 배출한 학교. 명시상부 북한의 최고 엘리트 외교관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입니다. 자, 평양 외국학원 제1회 동창회가 역시 이만갑 스튜디오에서 열립니다. 야, 근데 제가 뭐 S대 입학자 최고 학원이다. 그치. 뭐 스카이에 제일 많이 보낸 고등학교다. 뭐 이런 건 들어봤어도 최고 엘리트 학원인데 최다 탈북자 학원이라는데 소개를 그치?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학교가 있나요? 뭐 탈북 과정이 수업 과정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수 있겠네. 야, 사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예. 왜냐면 또 600회만큼 그렇죠. 어떤 분들의 또 사연들이 있는지 오늘 너무너무 기대됩니다.是平壤外国语学院优秀的老师们教我们的汉语。 Two tiny tigers take two taxis to town. 재선이가 이쪽 출신이에요. The Korean Peninsula is in the state of touch and go situation due to the U.S. hostile policy on DPRK. 날렵해 보여요. 엘리트. 오, 진짜 젊었다. 제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느끼고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무사히 어쨌든 빠져나와가지고 올 초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와, 저때 진짜 대한민국이 들썩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이 뭐냐면 아시다시피 80년대 후반 동구권 무너지고 이제 소련 붕괴되면서 이제 동구권 국가들이 하나둘씩 다 무너지던 때였잖아요. 그때 북한 외교관인 신분으로 탈북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모든 국민들이 깊이 믿었어요. 북한이 뭐 붕괴한다. 다 흡수 통일을 믿었어요. 그 계기가 되신 분이잖아요. 근데 뭐 사실 90년도 91년 뭐 격변 세계적인 격변이 일어날 때 그것도 걸프전 할 때 그때거든요. 뭐 여기 보니까 제가 제일 고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외고 학원이 아마 단일 고등학교로서 제일 많이 한국에 망명온 학교가 바로 평양외고학원이고. 근데 그게 왜 고등학교라고 안 하고 중학교라고 안 하고 그냥 학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교육 학제가 달라요. 북한은 이제 중고등학교를 합쳐서 6년제, 평양 외국어 학원이 중고등학교 합친 격에 해당하죠. 근데 이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평양 내에서도 엘리트 학원입니다. 일단 뭐 고영안이 나온, 고영안을 배출한, 고영안에 의한 이런 학원 아니겠어요? 그렇지. 원래는 이 혁명자 자녀나 아니면 통역관, 외교관을 양성할 목적으로 국가가 집중적인 외국어 고등학교를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급이 좋은 집안의 자제분들이 평양 외국어 학원으로 몰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영어 성적, 외국어 성적 좋은 사람들은 평양 외국어 대학으로 진학을 많이 가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정식적인 외교관 엘리트 코스를 밟게 되는 거죠. 강명도 박사, 고영안, 최선희, 태영호
유명한 우리나라의 북한 셀럽들도 다 이 평양 외국어 학원을 나왔고 요즘은 이 평양 외국어 학원에서의 어떤 집중적인 외국어 교육 시스템이 더 철저해졌어요. 예전에는 한 언어만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영어 전공은 영어. 근데 요즘은 또 교육 체계가 바뀌었어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영어 전공자들은 반드시 중국어도 프리토킹 할 수 있게끔 교육 제도가 바뀌었고 러시아 전공자들은 반드시 영어도 프리토킹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이 아주 몰입식 집중 교육 체계로 바뀌어서 한 명당 2개의 메인 외국어를 프리토킹 할 수 있어야 졸업이 가능한 굉장히 수재들만 가는 학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번에 모시는 분은요, 우리 이만갑의 10년 전 아주 든든하게 이 외국어 학원 출신으로서 우리 이만갑에 많은 정보를 주셨던 분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오신 분입니다. 김광진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나와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하신 그 평양 외국어 학원, 그 좋은 학원 수석 입학에서 졸업한 사람입니다. 예. 수석 입학이라는 건 진짜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 어려운 학교. 싱가포르에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저는 대보험 총국이라고 이제 장부장 생존 때 송승택 부장 관리했던 이제 대보험 총국 해외 지사 싱가포르. 그럼 보험 파셨어요? 아닙니다. 그 보험도 했고 그 혁명자금 관리를 했습니다. 혁명자금. 보험이란 말을 근데 왜 쓰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보험 북한의 국가가 운영하는 이제 독점하고 있는 보험 시스템이 있죠.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그 위험을 원천으로 해서 해외 재보험사들의 위험을 분양을 하고 사고 나면은 청구해서 달러를 봅니다. 보험 사기 아닌가 그럼? 보험 사기죠. 국가가 이제 하는 보험 맞네. 사기. 만약에 선박을 보험 들어놓고 어딘가에서 싼 거 사가지고 보험 비싼 거 들고 침몰시켜버리면 비싸게 받죠. 그렇죠. 그렇죠라고 해서 개그로 얘기한 건데. 그 배도 이제 침몰시키고 뭐 화재 사고도 위조도 하고 뭐 인명 사고 이런 거는 이제 생명보험 하는데 지금 조크로 얘기한 거라고. 리스트를 뭐 한 명 사망했다고 하면 한 100명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예. 야, 이거 묘하다. 예. 이거 나중에 한번 모시고 따로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자, 오늘 새로운 분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외국어학원 출신 최명찬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만갑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명춘이라고 합니다. 평양 외국어학원 2009년 영어과 졸업생이고요. 일단은 대학 졸업한 후에 중동 오만에 파견 나갔다가 2018년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네, 5년밖에 안 5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5년 중에 3년은 코로나로 갇혀 있었으니 예. 자유를 박탈당하고 자유를 찾아왔더니 정말. 근데 5만이면은 북한이 네. 뭘 지어요, 보통? 오만은 이제 도로 건설을 합니다. 네네. 도로 건설을 하는데 이제 사막이다 나니까 사막의 나라다 나니까 한번 비가 오게 되면 도로가 물에 잠겨요. 물에 확 잠겨버리는데 그치. 그 도로를 이제 지면보다 몇 미터 정도 이렇게 높이는 작업을 하는 거죠. 몇 명이나 갔어요, 북한 사람들 전체를? 다 해서 제가 처음 갔을 때 저는 이제 일단은 통역사로 발표를 바꿔갔고요. 네, 저는 통역사로 발표를 바꿔갔고 일단은 현지에 가보니까 저는 이제 코리안 팀 리더로 거래처에서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구나. 근데 다 해서 오만에서 한 3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저희 직장에는 80명 정도가 있었던 거예요. 거의 돌격대네. 돌격대죠. 네, 오만 돌격대. 해외 돌격대. 그러니까 외국어 학원? 네. 나 그동안 김일성 종합대학 얘기만 들었어요. 고등학생으로 걸려 나오죠. 저도 평양 외국어학원 출신이고 아까 말씀하신 김광진 센터장님 직속 후배입니다. 대학교 후배이기도 합니다.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 영문과 심지어. 완전. 저한테는 굉장히 하늘 같은 분이시고 직속이네요, 완전. 네, 조금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신기하다. 이거 신기하다. 이 먼 땅에서. 그러니까요. 야, 이거 남한에서 방송하는데 이렇게 모여 있어도 저희들끼리 동창인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없어요. 지금 다 달라요, 저희. 방송에서 지금 남쪽 사람들은 다 달라요. 동창들이 더 많이 앉아서. 신기하다. 기분이 어때요? 이렇게 동창 선배 만나고 그런 동문. 사실 한국에 와가지고 동창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이만갑 프로그램 덕분에
몰랐던 저희 학교의 연역도 알게 되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저랑 같은 해에 입학하셨던 분의 소식도 알게 되고 정말 여러모로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예, 동창회 네. 동문회는 꼭 우리 학교 아니어도 만나는 거 보면 재밌어요. 예. 사실 이명선 대표님은 진짜 이 이만가 가족이어가지고 이렇게 앉아 계신 줄 알았는데 아니 이 학교를 나오셨다고 하시는데? 아니야. 일단 나는 네. 평양외국어학원까지 갈 수 있는 신분은 못 되고 그 이제 특별한 신분들을 이제 뽑아서 가는 거니까. 실력이 문제가. 그렇죠. 아닌 것 같아. 국관학교 졸업하고 최고의 장군 부관도 하고 도로도로 했어도 이 외국 학원은 갈 수가 없어요. 아, 가신 건 아니고요? 북한에서는 개인 자료를 등록할 때 101, 본 이상짜리는 비행기 타는 직업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수한 신분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 외국어 학원이 우리 동네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집도 가까운데 그리 가시죠. 이거 한국처럼 내가 시험을 주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출신 성분에 따라 가지고 노동당에서 요 집 자식은 여기로 보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게 이게 나만하고 다른 거죠. 그럼 나오신 건 아니시고. 그렇지 못 나왔죠.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옆에서 가고 했죠. 동네라서. 외국어 학원 동네뿐. 아, 웃겨. 북한이 가장 신뢰했던 평양 외국어학원 출신 성분부터 뭐 완벽한 수재들이 다니는 곳 이곳에 오늘 동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뭐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뭐 들어가는 겁니까? 나 진짜. 또 왔어. 하복 입었다 하복. 하복 입었다 하복. 아니 우리 북조선 체제에 앞장서라고 기껏 돈 들여서 공부시켜놨더니 깜짝이야. 아니 탈북 앞잡이 노릇이라고 말이야. 아니 하다가 이만갑에서 동창회를 열어. 내 이 소식 듣고 왔어. 오늘 이 동창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지 안 하는지 내 낱낱이 여기 딱딱 기록할 테니까 말 조심들 하라. 알겠어? 오늘도 샌들 신고 왔어. 그러니까. 미치겠어. 강진이 형도 선봐가지고 놀래가지고 위성 뭐 개발하는 데 갔는데 그 모자 쓰고 나타났는데 너무 웃겼어. 맞아. 손 이렇게 하고 있고 왜 손을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들? 이걸 영화관에서도 편안하게 보기 위해서 팔걸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인 팔걸이입니다. 자체적인 팔걸이입니다. 이거 위에 올려놓으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몸이 그 이제 이 심오한 정도 되면 뜻이. 이게 편한 거예요? 그렇지. 요거 올려놓으면 아주 편합니다. 근데 이렇게 있더라고. 서서 될 정도면 굉장한 겁니다. 앉아서 어느 정도 하는데 서서 할 정도면은 대단하신 분. 아니 서서 그렇게 있더라고. 우리 평양 외국어 학원이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래 이제 딱 봐서 출신 성분까지 정확하게 내가 정확하게 딱 보고 딱 고르고 골라서 하면 뭐합니까? 갑자기 여기 와서 동창회나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러니까 내가 지금 천불이 안 나갔습니까 이거 지금? 지금 그 얘기 들으니까 과연 출신 성분을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 다 모인 출신 성분 따져가지고 뽑아놨더니 탈북률이 가장 높아요. 어떤 교육을 하셨는지. 근데 이제 출신 성분이라는 건 이제 사상을 보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외교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해외에 나가서 하는 일들을 하니까 이제 위험한 말하자면 북한 체제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언제든지 이제 탈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뽑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학습 능력을 또 보는 거잖아요. 무조건 출신 성분이 좋다라고 해서 다 입학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예, 이제 추천제입니다. 누구나 다 입학 시험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해당 학교 또 지역에서 추천을 해서 학생들을 그래서 이제 입학 시험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이제 출신 성분 이런 것들이 골라지고요. 그다음에 많이 입학 시험을 칩니다. 뭐 각 도에서도 치고 또 평양시 나름대로 하고. 그래서 이제 오면은 이제 성적을 보는 거죠. 입학 시험 우리 칠 때는 3과목 혁명 역사, 국어, 수학 세 과목 쳤어. 그리고 저 체력 검정을 하고.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실력이 제일 우수한 학생들을 이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개성에서 저는 뽑혀갔는데 여기서 한 200명이 시험을 쳤는데 평양에 간 거는 한 50명 갔는데 평양에 가서 시험을 쳤는데 제가 지금 수험 번호를 기억하는 게 한 4,558번인지 그렇게 많아요? 한 5천 명이 모였는데 150명이 뽑혔어요. 150명이 뽑혔는데 이게 왜 인기가 많은가 하면
뭐 외교관이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일단 군 면제가 돼요. 이건 그 김일성 교시로 그 평성 이과대학 같은 거, 뭐 금성학원, 김원균, 뭐 음악무용대학 이런 거기도 다 초등과정, 중등과정이 있거든요. 여기만 가면 김일성이 교시에서 군대가 자동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평양 외고학원 들어가는 게 평양 외고대학이나 김일성 종합대학 외문학부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들어가서 일단 6, 7년만 버티면 대학은 그냥 자동 문입니다. 자동 개폐문. 김일성 종합대학 외문학부나 외고대학은 그냥 자동 개폐문입니다. 최명철 씨도 그러면 평양 출신이신가요?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저는 일단은 이전에 원래 평성외고학원을 다니고 있다가 평양외고학원을 편입한 케이스거든요. 평성이요? 네. 평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평성이 평안남도 직할시예요. 평안남도에 직할시가 평성시가 있어요. 평성시가 있는데 이제 학교를 보시면 이제 북한은 학교도 등급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앙급이 있고 독급이 있고 C급이 있어요. 네. C급에서 잘하는 친구들은 독급으로 진급할 수 있고 거기서 또 잘하는 친구들은 중앙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평성외고관은 독급이라서 그 친구들 중에서 이제 잘하는 친구들을 뽑아서 시험을 봐서 거기서 통과되는 친구만 이제 평양외고학원을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 어쩌다가 한 명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때는 저 혼자 올라갔어요. 소에서? 네. 평성시의 자랑. 평성 짱이네. 감사합니다. 개성짱, 평성짱. 편입을 딱 해가지고 그 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그 지역하고 이 중앙급하고 그 차이가 확 느껴지던가요? 아무래도 게임이 안 되죠. 저는 이제 나름 이제 평안남도 평성시 외고학원에서 나름 제가 1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이제 평양외고학원은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현타가 딱 왔어요. 이제 딱 들어가 보니까 이제 북한은 이제 자가용 차나 이런 게 흔치 않잖아요.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대성교육이 그냥 자가용 벤츠로 꽉 찬 거예요. 벤츠가? 네. 벤츠가 꽉 찬 거예요. 친구들 이제 제가 한 달 용돈이 50불이었거든요. 50불이면 이제 북한 돈으로 한 4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40만 원으로 이제 북한 사람들 4인 기준으로 그냥 아껴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엄청난 가서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친구들을 이제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학원에서 친구들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한번 이제 파티를 이제 초청을 했어요. 파티를 초청해서 이제 딱 가보니까 그날 저녁 이제 식사비를 결제하는데 그날 결제 금액이 2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끼에 그냥 200불을 완전히 긁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4인 가족의 생활비를 한 끼에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한 달 생활비를. 100원만 주신 분. 와 진짜 보고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이 친구들하고 정말 이거 내가 같이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 하루를 이제 200불을 소비하면 다음 날도 200불을 또 소비해요. 그리고 또 다음 날도 200불을 또 소비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이제 이 친구들한테는 진짜 nom사벽이다. 나 이제 이 친구들하고 정말 세상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죠. 진짜 그 사세죠. 왜냐면 그들은 돈 있는 티를 무조건 내야 돼요. 안 그러면 학교에 가서 좀 왕따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무시당하고. 네, 그래서 제가 봤던 외국어 학원 학생들은 일단 생일 파티 규모가 거의 경쟁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사촌 오빠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집에 친구들을 초대를 해서 데려다가 파티를 하는데 거의 코스 요리로 일식 셰프를 불러다가 또 집에서 파티를 하는 거죠. 코스 요리로.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도 제가 이렇게 쭉 파티 초대돼가지고 보니까 거의 다 집안이 어마어마한 자녀들이었고 뭐 본인들이 돈을 얼마 쓰는지 신경도 안 썼고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생각을 안 하고 살더라고요. 와. 어마어마하네. 이렇게 보면 외국어 학원 정문 우리 학교 옆이니까 보면 다른 거지 승격자가 엄청 많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주민의 증언. 승용차를. 우리는 다 중앙당 간부 자녀들이 공부할 거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보면 이 학생들 우리 학교 주변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우리처럼 무리지어다지 않고 대체 혼자나 이렇게 두세 명 이렇게 다녀. 주의가 좀 심. 근데 이놈들은 아주 건방져. 목에다 딱 힘주고 말이야. 때깔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죠 이게. 웬만하면 열등감 같은 거 안 느끼는 분인데. 내가 그런 정도였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저놈들이 저거. 근데 내가 후에 분간이 돼가지고 알았는데 저 외국어 학원이 간첩 기초 양성소더라고요. 남파 간첩들이 대부분 다 저 외국어 학원 출신들이 많이
거기서 체계적으로 키웠네요. 일어랑 중국어랑 이런 걸 잘하다 보니 지난번에도 그 얘기 들었었는데 이제 되게 대사관 직원들 중에 스파이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대사관으로 나간다는 건 정보 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용이해야 되니까 외국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잘 살아. 근데 여기 와서 너무 또 돈 쓰고 있다가 잘못 말 들어갈까 봐 조금 눈치 보고 조심할 수 있지 않을까? 진짜 돈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면 부모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보입에서 캐거든요. 보입에서 캐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제 자식들 교양하는 것도 학교 나가서 너무 티내지 마라. 너무 티내지 말고 최대한 겸손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서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초기에는 좀 괜찮습니다. 예, 학원 그 한 4학년 정도까지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그렇지. 어릴 때니까. 이제 약간 그 다 친한 이 사회적 존재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학생들, 친구들 그런 개념인데 이제 한 5학년, 6학년 대학 가기 전쯤에 그런 것들을 이제 차츰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누구 또 잘 입네, 누구 시계 더 좋은 거 찾네, 뭐 이런 거, 누구 좋은 차 타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평양 외국학원이 문제가 됐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한 번 그 김정일이 차 타고 대성구역 있잖아요. 거기 그 군수상 기념 궁전도 있고 이제 그 일 많이 버는 데인데 차 타고 가다 학원 학생들이 쫙 지나갔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다 해외에 나갔다 오고 뭐 외교관 자녀들이고 하니까 이제 옷 잘 입잖아. 그 지나가면서 야, 쟤네는 어느 나라 사람, 어느 나라 애들이야, 어느 나라 애들. 그래서 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교복 안 입고 하니까. 그렇지. 뭐 어디서 살았어요? 저희 기숙사 생활했어요. 기숙사? 밥은 잘 나와요, 거기는? 밥이 잘 안 나오죠. 아무래도 안 나온다고요? 당연히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먹는 게 되게 부실합니다. 일단은 예, 평양 외국어원이라고 해서 먹는 거를 따로 뭐 이렇게 특별하게 주거나 그런 게 없어요. 대부분 지방에서 올라오는 친구들도 지방에서 오는 친구들 경제적 잠재력이 어느 정도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식비 같은 것도 하루 식비도 다 자기 자부담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부연 설명을 조금 해드린다면은 기숙사생들이 좀 많아요.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좀 있다 보니까 많은데 대부분 그 친구들은 지방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그치. 네, 영천 씨가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해도 또 지역에서는 가장 공부를 잘하고 또 가장 잘 나가는 집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굳이 이들을 챙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막 기숙사에 뭐 식단을 뭐 관리를 해준다거나 굳이 이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본인들이 알아서 늦게 나가서 그냥 개인 집에 새를 들고 그 집에서 밥을 먹거나 이러지 기숙사에서 먹는 경우는 없고 사실 정말 이렇게 말하면 정말 뭔가 재수없게 들릴 것 같은데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체험으로 한번 기숙사밥을 먹어본 적은 있어요. 체험으로요? 네, 맞아요. 궁금하니까. 맞아요. 특히 말하면은 서민 체험. 나 한 번만 데려가줘. 그런 거예요. 야 기숙사밥이 그렇게 잘 나와? 그럼 나 잘안 나와? 이러고 갔는데 정말 뭐 그 단무지랑 그리고 단무지 김치랑 염장. 뭐 묵국이랑 뭐 이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아니, 그 최고 같은 데 다니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저는 최고를 다녔죠. 그죠? 네. 그러면 아니 그 저는 좀 다른 게 물론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다. 근데 이분들은 인원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인원이 적죠. 더 대단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친척들이 외국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 진짜 많았고 대학교까지 다 다녔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같이 다니면서 놀았던 하고, 것 같아요. 생일 파티 초대도 네. 하고. 그리고 제일 핫했던 게 그 안경이었어요. 글라스 이거 풀테 안경. 새까만 풀테 안경 있잖아요. 풀테. 지금 끼신 거 같은 거. 예. 그런 게 남조선 문화 따라한다고 하나씩은 다 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가격대가 다 달랐어요. 그래서 한 300불 정도 하는 거 꼈다 하면은 있는 집 자식이다. 와, 300불이면 30만 원, 40만 그러니까 원. 있는 걸 사는 게 아니고 주문 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딱 맞게. 대박이다.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허세가 심했습니다. 또 하나 얘기해봐. 외국학원 출신들의 허세가 정말 심한데 네. 사실 아시잖아요. 네, 맞죠. 평양에서 제일 욕 많이 먹는 게 외국학원 출신들이에요. 그래, 배 아프기도 하고. 너무 이제 티가 나고 그리고 안경 얘기했는데 그 배용준 씨가 쓰고 나온 안경 맞아, 배용준 씨 때문에 핫해졌어요. 그 배용준 씨 때문에 겨울 연가에서 겨울 연가 뭐 안경이 핫했고 또 성시경 씨 안경 보면서 성시경 안경 이러면서 이게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처음에는 뭐 출신 성분이다, 뭐 외국 출신이다, 뭐 이런 쪽으로 나눠지겠죠. 기계적으로 나눠지겠지만 이제 생활하다 보면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결국은 씀씀이의 크기를 맞출 수 있으면 같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완전 나는 얻어먹고 나는 계속 안 쓸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씀씀이의 규모에 의해서 이제 그룹들이 나누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또 벌어지겠네요.
통학했죠? 네, 저는 평양이니까 통학을 했죠. 사실 저는 평양 외국어학원 입학할 때 그 통학거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평양 외국어학원 옆에 있는 아파트를 이사를 갔습니다. 학교 때문에 그냥 바로 그냥. 네. 교육열 대단하셨다. 그게 이제 저는 그래서 뛰면 3분? 설렁설렁 걸어가면 5, 6분 정도 거리에 있었고요. 아니 그래서 평양 외국어 근처는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무래도 제가 원래 살던 데는 북새거리라고 좀 중심 모란봉 구역이라고 좀 중심이었어요. 괜찮죠. 네, 근데 거기는 신축이 없어요. 신축 아파트가 다 구축이에요. 옛날 평양이 생겨난 초창기부터 있었던 동네라서 90 동네라서 집값은 비싼데 작아요. 다. 음마 아파트. 근데 이제 평양 외국어학원은 좀 외곽에 있다 보니까 그 근처로 가게 되면은 근처 아파트들은 되게 좀 싸거든요. 신축도 많고. 네. 그래서 보통 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 층을 통째로 삽니다. 그럼 한 층에 보통 우리는 뭐 2호까지 있잖아요. 보통 북한은 4호까지 있어요. 그러면 전체를 사가지고 벽을 뚫어요. 와, 뚫어가지고. 정말 뚫을 수 없는 벽 몇 개를 내놓고 무너지면 안 되니까. 내력벽 빼놓고. 그렇죠. 내력벽 대부분 뚫습니다. 그리고 정말 뚫을 수 없는 내력벽에다 문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한 60평 정도가 돼요. 말 그대로 그 사세네요, 진짜. 그들만이 사는 세상이에요. 그 평양 외국어학원 소개 영상 때 뭐 신축 4층짜리 건물을 세웠다라고 하잖아요. 그거 당이 세워준 게 아닙니다. 그런 건물들. 외국어학원 학생들이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님 재력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당에서는 세우잖아. 당에서는 이렇게만 해요. 너희 신건물을 세워라라고 지시만 내리고 시멘트나 이런 거 공급을 안 해주죠. 맞아. 그러면 학교는 건물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뭐 누구한테 달라겠어요? 그러면 1반부터 6반까지 한 반당 시멘트 60톤씩 냅시다 이러면은 거기서 빨리 내는 사람은 어떤 혜택이 있냐면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갈 수 있어요. 바로 집에 가서 난 과외 받아야 되거든요. 학교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 있으면 뭐 강연회 하고 뭐 조직생활하고 6시에 보통 퇴근을 하는데 수업 끝나면 1시에서 2시 사이거든요. 바로 집에 가면 공부할 시간 5시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도 시멘트 20톤을 내고 20톤 낼 테니까 시멘트 20톤. 6개월 동안 금요일에 수업 끝나고 바로 집에 보내달라. 와. 열애. 네, 열애. 그렇죠. 모든 거 열애. 작업 열애. 저희 아버지가 대동강에서 유람선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셨단 말이에요. 유람선 세척을 띄우시고 이제 레스토랑을 하셨는데 그 집 아들이에요? 예. 선생님이가지고. 그 집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드디어 만나게 됐군요. 드디어. 집 아들이에요? 평양에 대동강에 3대밖에 없어요. 3대밖에. 네. 그 집 백입니다. 근데 거기서 회식을 해요. 선생님들. 네. 왜냐하면 대동강에 유람선을 함부로 띄울 수 있는 그 대동강이 아니에요. 여기처럼 이제 요트를 구매해서 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신기해. 예, 대동강에서 이제 요트를 놓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뭔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악수 한번 하세요. 북한에서는 그럼. 이야, 탈북이 맺어준 우정이 되겠네요. 그리고 외국어 학원 선생님들은 평양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 통틀어서 가장 선호 직업일걸요 아마. 그렇겠죠. 6년 동안 한 반을 맞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졸업할 때는 집안 채웠습니다. 과장 안 하고 집안 채웠고요. 집안에 필요한 모든 가전제품들이 다 채워집니다. 이야. 그렇지. 지방에서 오셨으니까 뭔가 분명히 텃세 아닌 텃세들 또 공공연한 어떤 차별들 이런 것들 분명히 작용했을 것 같은데. 차별 당연히 있죠. 죽어라 공부해서 올라왔거든요. 죽어서 공부를 올라왔는데 근데 대동강 유람선 사장 아들이 아, 거기 딱 진짜 있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되게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못 가봤거든요. 학원을 입학하고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그리고 제일 가슴 아팠던 얘기가 촌놈이라는 얘기였어요. 지방에서 온 친구들 보고 촌놈이라고. 우리 고향 사람 같아. 나도 겪었던 거야. 아 정말요? 그래서요. 진짜 너무 가슴 아팠는데 그때 학교 측에서도 이제 보면 대부분 다 이제 평양 출신 친구들 편이에요. 한 번은 이제 평양 출신 친구들이 이제 8명이서 한 우리 친구들을 한 2명을 폈어요. 그냥 집단구 다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어떤 친구가 이제 너무 벨이 나니까 한번 춘게 이제 한 친구 머리가 다쳤어요. 머리를 다쳤는데 맞고 1도 참 안 들리니까 그게 북한의 최영림 총리의 손자였어요. 총리 손자라서 이제 학교에서 뭐라고 방침이 내려왔냐면 그 참여했던 전원 그리고 담임 선생 같이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라. 이거 안 하면 너희들 전부 퇴학시킨다. 지방생활급 해체시켜버리고. 할아버지한테 학생한테요? 학생한테. 학생한테 무릎을 학생한테. 꿇고 학생하고 부모님한테.
사과해라. 사과해라. 안 하면 퇴학시킨다. 아니 이거 뭐 학급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 같다.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뭐 그래서 다 나름 이제 언젠가 이제 보니까 친구들하고 쭉 주run이 앉아서 무릎 꿇고 다 이렇게 앉아 있어요 지금. 무릎 꿇고 다 사과했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오케이 뭐 이 정도 넘어가죠 해서 이제 저도 이제 나름 이제 도에서 1등 한 그 실력 가지고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도에서 나 1등이다 이렇게 하고 자신감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제 딱 와 보니까 평양 외국어학원 친구들하고 이제 교육 차이가 너무 실력 차이가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외국 나가서 공부한 친구들 들어와서 막 아메리칸 잉글리시 발음 뭐 이렇게 해대고 외교관 자녀들. 처음엔 진짜 멘붕 왔어요. 보고 이 친구들 정말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급이 달라요. 네, 급이 달라요. 거기다 이제 또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을 따로 학급을 만들어서 지방 학급을 지방생반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머. 그래서 나머지 공부하는 것처럼 이제 혈반이 있었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또 과외도 받고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도 있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지. 2년 동안 이제 이 친구들하고 실력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질 때까지는 스파르타 교육을 이제 2년 동안 지방 올라온 친구들 진짜 스파르타 근데 교육을 그 시간이 지나면 그게 좀 맞춰지긴 해요?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나이가 다 오리잖아요, 그때 친구들이. 나이가 다 오리고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 못 듣던 이야기를 이제 자꾸 들으니까 많이 이제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이를 악물고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 학원도 보면 아버지가 타는 차가 벤츠 280 이상이냐, 볼보를 타는 집안이냐, 아니면 북한에서 만든 갱생 집차를 타고 다니냐. 갱생. 그러니까 차가 오잖아요. 부모들 차가 이제 면회를 오는데 딱 보고 뭐 볼가나 지프차 같은 거 오면 뭐 저건 차도 아닌데 뭐 벤츠 380이나 450 딱 컨텐츠 차가 오면 저건. 그러니까 그거 차 보고도 모든 학생들이 차이가 나는 거야. 그 간에서도 저 간격이 커요. 국장 아들인지 부상 아들인지 외무상 아들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혜원이 아버지 뭐 하셨니? 우리 아버지 그걸 몰라고. 내가 반말로 물어. 갑자기 KBS 개그맨 오케이. 아버지 뭐 하셨어?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한 분은 사업하셨고 한 분은 정치하셨어요. 이야. 다 같이 개그맨이다. 남북의 아버지. 남북의 한 분씩 계시는데. 남북의 아버지가 한 분씩 계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들었는데 김정은이 아까 유창한 영어를 되게 요구해요. 특히 이제 고영한 선생님 계셨던 외무부 외교관들의 영어 실력을 김정은이 비공식적으로 질타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때깔 좋은 어린 그 예비 외교관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상부에서 토플 성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꼭 미국의 토플 기관의 성적을 받아와가 아니라 미국에서 공부한 애들처럼 유창하게 영어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김정은의 강조가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압도적으로 북한 외교관들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거에 대한 좀 불만이 많은 거죠. 이 외교관들이 만약에 저녁 식사라든가 파티했을 때 뭐 조크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서 밀리면 진짜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 외교관들이라고 하면 북한에서 배웠던 최선희 같은 경우는 외국어 학원을 나왔지만 대학은 중국 가서 유학을 했어요. 베이징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라 그 친구 수준이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유학파네. 그렇게 머리 좋은 친구는 아니에요. 그렇게 머리 좋은 친구는 아니에요. 나 우리 작은아버지인 줄 알았어. 왜냐면 조용히 사람을 안에서도 외교관도 두 가지 계층이 있어요. 잘하는 계층이 있고 아주 좀 떨어지는 계층이 있고. 근데 행정 간부들은 외국에 못 나가잖아요. 그 친구들 자녀들은 외국어를 조금 좀 못해요. 근데 국제부나 외교부나 이런 데 부모가 있는 사람들 애들은 또 외국어를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측증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친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느는 게 아니죠. 왜냐면 이제 그 나라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의 한계가 생기거든. 맞아요. 원래 김 부자 지시는 한 명만 데리고 나가라. 한 명만 데리고 나가라는데 김정은 들어오고 힘을 쓰고 할 때 돈을 갖다 바치면
한 명을 더 내보내주는. 그 2010년도 들어와서 진짜 이상한 거.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온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제가 그 혜택을 바로 본 사람이잖아요. 2009년에 김일성 종합대학을 입학을 했고 원래 김일성 종합대학 문과생은 유학을 못 내보냈어요. 대학생은 이과생만 내보내고 대학교 올라가는 순간 유학길은 막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학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는데 2009년 말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대학생들 중에서도 부모의 재력이 되고 유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유학을 내보내라라고 방침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1기로 이제 유학생들을 뽑으면서 1기는 그래도 조금 똘똘한 친구들 뽑아야 되니까 막 대구 모집을 해가지고 300명이 모여가 제가 그때 그 1기로 북경에 나와서 고맙다고 해야겠네요. 여러 가지로 예 감사합니다. 신세진 게 많지. 그러면서 그 친구들한테 요구했던 게 공부 잘해라 나가서 토플 점수 받아와라, LGSK 받아와라 이거였어요. 네. 그것까지만 받아왔으면 됐는데 여기까지 와 있네요. 이 김정은 정권 들어오고 나서 사실 외교관이 통역하고 이런 자세가 사실 내 자세잖아요. 이게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 수행할 때 그 사람의 폼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어떻구나가 보이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수업 방식이나 이런 것도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국 놈들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우리 인민을 살육하며 못살게 굴고 있는 철천지 원수이다. 그대로 살려둘 수 없는 승냥이 무리이다. 승냥이. 인민의 철천지 원수 미제 침략자들 사면하자! 아. 어우, 핏빛이야 이렇게. You've come early. You're pretty. Thank you. Thank you. Hi. Did you enjoy my last Pyongyang code? The key event people are really looking forward to is the 8th April Spring People's Art Festival on the occasion of the Day of the Sun. 얘는 외국에 있던 애는 아니다. 아니에요. 예. 토종이다. 네. 북한말 하듯이 영어하잖아요. 그러니까. To commemorate his birthday. Some of my friends who like maths go to the Central No. 1 Middle School. And some who like dancing and singing go to a school which specializes in music. Some go to the foreign language school or even computer school. Elsa? 뭐야? 겨울왕국이네요. 와.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오, 외국인 선생님도 있어? Okay, what can't you do? What can't you do? Oh, I can't play the guitar. Факультет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Хиня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В году Кайдеру первы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тесте труд. Я и мои товарищи сможем проверить, хорошо ли мы знаем русский язык. Ведь это один из... 와, 주저도. 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겨울의 왕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미제의 승냥이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하더라고요. 레리꺼 왜 안 돼? 아니 그거 참 별걸 가지고 다투집을 잡습니다. 우리 주애가 엘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스위스 유학파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 리만가에 있는 우리 이 남조선 괴뢰군들을 내가 레리꼬로 해서 한번 다 얼려드리겠어. 아야. Let it go, let it go. 세상의 말 다 치우니 이만 하나 남네요. Let it be, let it be. 잘하신다. 세게 났죠, 세게. 세 곡을 콜라보 해봤습니다. 노래 정말 잘하시니까. 목소리가 너무 좋다.
최명찬 씨는 어떻게 이 외국 영화 같은 거 본 적 있으세요? 예, 저희 때는 이제 그런 강의가 있었어요. 미국 영화나 영국 영화를 이제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강의가 있었어요. 북한에서 이제 다른 나라 이제 자본주의 영화 보거나 미국 영화 보면 다 잡혀가는데 평양 외국 학원만은 이제 그걸 김정일 특별 지시로 해서 보여줘라. 대신에 뭐 조금 자기들이 봤을 때 이건 괜찮아가 있겠죠. 야한 부분 이런 거 삭제해서 보여주고 삭제해서 보여. 어떤 영화를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미션 임포서블까지 봤어요. 미션 임포서블. 트로이를 거기서 봤고요. 트로이 그리고 뭐 로빈 후드 시작해가지고 미국 영화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니 뭐 트로이나 다른 영화는 그렇다 치지만 미션 임파서블은 시리즈 중에 보면 이제 러시아 크렘린 공전 폭파시키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예. 그런 영화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네, 그거 보여줘. 타이타닉 봤어요? 타이타닉도 봤어요. 맞아요. 타이타닉. 북한에도 이거 유행했어요? 이거? 완전! 유람선에서. 저 제가 해외 나가자마자 이거 대동강 유람선에서 합니까 이거? 했어요, 네, 원래. 할리우드 배우들 이름도 알아요? 그 팬들이 맷 데이먼 정도는 알고 있었죠. 맷 데이먼. 난 브래드 핏. 트로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외교관이라고 왔는데 무슨 미션 임파서블 얘기하는데 그게 뭐야 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무슨 원시인하고 대화하는 기분일 것 같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사실은 어차피 해외에 나갈 사람들이라면 여기서 그걸 보여주고 나가는 게 낫지. 그럼. 차라리 해외에 나가서 그걸 보게 되면 더 충격일 테니까. 옛날에 안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보여줬어요. 옛날에도 그러니까 제가 불어를 배울 때는 뭐 레미제라블, 몽테크리스토 레미제라블을 그 좀 야한 장면 빼고 그런 영화를 말고 2차 대전 때 영화 레지스탕스들이 싸운 영화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이제 고전 레미제라블 같은 거 길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걸 왜 배워주는가 하면 이걸 듣지 않으면 외국어를 들을 수가 없어. 막. 그럼 귀가 뚫려야지. 그러니까 귀가 뚫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만한 그 소니 그 녹음기를 놓고 계속 틀으면서 보고 영화도 보여주고 이걸 하지 않으면 외국어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외국어를 알고 이걸 어느 정도 해야 외국에 나갔을 때 충격을 덜 받잖아요. 문화적 충격을. 그러니까 학생들은 영어과 학생들은 미국 영화를 보여주고 영국 영화를 보여주고 러시아는 러시아 영화를 보여주고 이게 수업 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북한에 있을 때 굉장히 또 앞서 잠깐 하시던 일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그 장성태 부장이 관리했던 대보험 청구 행정부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 부장이 이제 일부 부장을 했고요. 그 우리 보험 청구를 관리를 했고, 우리는 이제 북한에 있는 보험 시스템을 가지고 재보험사들. 이제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죠. 뭐 알리안츠나 뭐 스위스 리, 뮤닉 리 이런데 재보험을 들어서 이제 달러로 보험료를 내다가 북한에서 사고 나면은 이제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외화를 벌고 그 벌은 외화를 현찰로 현금으로 이제 김정일 생일 때 생일 선물로 바쳤죠. 장 부장이 그걸 맡아갖고 이제 자기 그 김정일 점수도 많이 따고. 지나가는 차에다 발 넣고 막 그런 거. 아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안 부딪혔는데 막 우리 상식으로는 보험은 사실은 뭐 위급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거지만 일상적으로는 그냥 돈을 계속 내보내는 일이지 보험으로 돈을 번다는 건 상상을 해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그 북한에서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날아다니는 돈을 잡는다. 날아다니는 돈을 잡는다. 날아다니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날아다니는 돈은 아니죠. 어쨌든 미국 이제 미 달러를 이제 벌었고, 미국 놈들의 돈을 벌었고, 그다음에 그걸 해마다 계획을 미달한 적이 없습니다. 고난의 행군식이 저희들 상식으로는 뭐 주식이나 뭐 부동산은 뭐 매년 우리가 예상 수익률을 맞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보험을 예상 수익률을 맞췄다 이렇게는. 와, 그렇습니다. 개인이 하면은 보험 사기고 국가가 하면 이제 재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그 돈이 결국 가게 되면 이제 이른바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정치 자금 또는 통치 자금이 되는 그렇죠. 얼마나 내요? 보험료 돈 얼마나 써요? 궁금하다. 그 보험 청구에서 아마 가지고 있던 돈이 한 7, 8천만 불 정도 되고. 예, 예. 900억. 그렇죠. 1000억 정도. 그다음에 1년에 우리 계획은 2천만 불이었습니다. 200억 원. 순찰로. 예, 200억 원 정도 되죠. 요거 우리 정보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통계 있어요. 지금 조선민족보험총회사예요. 원래 명칭은. 김광재 선생님이 계셨던 곳이 보험총국인데 엄청나게 핵심 기관입니다. 특히 장성택 부장이 살아있을 때는 장성택 라인이 센 이유는 다른 북한 간부들이 죽었다 깨나도 만들지 못하는 돈을 밖에서 벌어오는 이 돈줄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장성택 라인이 살아있었거든요. 근데 장성택의 돈줄 중에서 가장 알짜 역할을 했었던 데가 바로 이 보험총국이에요. 정식 말로는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이거를 재보험 형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북한의 보험 사업은 북한 당국이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북한 인민들이 가입을 못해요. 북한 보험 사업은 이 조선민족보험총회사가 해외 보험사에 보험료를 달러로 내고 보험 수익을 이제 받는 건데 2016년 우리가 파악한 통계 북한의 그해 보험 시장 규모가 1,455억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럼 그리고 그 해에 재밌는 게 북한이 거둬들인 보험 수익 중에 보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30%가 생명보험 수당이에요.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해에 북한이 지출한 보험료 비중 중에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50%가 생명보험 수당을 생명보험료를 북한이 해외 보험사에 내요. 아니 이거 진짜 무섭다. 피해자는 누가 결정하나요? 이렇게 있다가 저 동무 생명보험 좀 들어야. 아니 그것도 아니고 피해자. 아니 그게 아니고 보험은 대체로 보면은 문서 노름입니다. 문서 노름. 문서로 하죠. 예, 실제로 안 죽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보험 사기. 보험 사기죠. 우리는 농사 짓는다고 하는데 하루 농사, 한 해 농사. 원래 생명보험이 중앙은행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돈이 된다 해갖고 이제 대보험총국으로 이관이 됐죠. 그 사고 나면은 이제 화재 사고 났다 이게 조작을 하면은 뭐 몇 억 불 정도 청구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간평사들이 오기 전에 북한 내에서 서로 법률적인 다툼으로 만들어놔요. 감정평가사 오기 전에. 오기 전에. 그래서 한 2년 정도 시간을 끌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료를 다 만들어 놓죠. 뭐 이거 불타고 저거 불타고 리스트를 쫙 만들어 놔요. 거기에 사람도 한두 명 죽었다. 원래 한두 명 죽었다면 한 50명 죽었다고 가능하잖아요. 병원에서 이거 사망 이 진단서 부정만 하면 떼라 하면은 다 하는 거예요. 문서로. 그다음에 그 법률적인 다툼으로 해서 룰링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다 끝난 다음에 청구하는 거예요. 2년 뒤에. 그러면 알리안츠가 딱 보고 이거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증거도 문서로 다 제출이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럼 이제 그런 일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고. 그럼 저 집단에게는 우리가 보험 안 들어줘요. 보험사가. 그게 보험이 희한한 게 계약하는 사람들하고 사고 처리하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파트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일단 할 때는 계약한 사람들이 되도록 많이 실적이 되니까. 네, 되고 그다음에 요게 맹점이네. 우리는 하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보험료도 많이 내요. 많이 내요. 이거 저기 근데 나쁜 돈 형들이 내다가 하는 건데 이걸 나라에서 하는 거야. 나라에서 하죠. 이야, 나라에서 이렇게 보험 사기를 또 참 신기한 곳이야. 예? 최명천 선생님은 대우가 다르죠? 네, 대우는 괜찮았어요. 일단 회사에서 이제 잘 대해줬어요. 그 회사에서 코리안 팀 리더로 이제 차도 주고 그리고 이제 항구 독수리를 이제 저한테 배정해줬고 그리고 뭐 언제든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코리안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난 대우를 받고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보면 이제 월급을 계산할 때 이제 통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먹어도 돼라고 허용해 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제가 먹어도 이제 누구도 저한테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죠. 단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을 노동자들은 몰라요. 당연히 그거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사장하고 통역하고. 진짜 북에서 여권 가지고 외국에 나갈 수 있다라든가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굶주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왜 이런 또 고위급 지식인들이
이 북한을 등지고 여기 왔느냐가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탈북자들은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특권 계층들 또 이 고위층들이 이제 남한으로 이제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 2010년부터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까요? 홍보 주재 대사관의 1등 서기관인 고영환 씨는 황장엽과 수행 비서관 한 명이 오늘 우리나라에 망명을 요청해 왔습니다. 와 대박이었지. 이거는 진짜 대박이었지. 국가 수반이었지. 국가 지난 8월 탈북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조 대사 대리가 한국이나 유럽이 아닌 미국 망명을 요청했다는 김정은 금고지기의 사위로 알려진 유럽에 나가 있던 북한 외교관이 가족과 함께 망명했다. 이야, 끊임없이. 그래요. 뭐 이렇게 사람을 무슨 모래알로 비교하거나 뭐 기둥으로 비교하거나 이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뭐 이를 공탑 중에는 굉장히 큰 도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빠진단 말이에요. 이거 북한의 타격이에요. 큰 타격이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정보기관이 탈북을 유도하고 귀순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제 우선순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영환 박사님 정도가 해외에 나갔다. 그럼 그 해외 주재하고 있는 우리 국정원 기관에서 고영환 박사의 평양 현지에 있는 자녀들 어디 다니는지 취향은 무엇인지 애플워치나 삼성 갤럭시 폰을 좋아하는지 여부까지 우리가 다 파악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맞춤 선물들을 주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드립니다. 그 이유는 역설적으로 북한 입장에서 우리한테 귀순을 했을 때 뼈 아픈 사람 위주로 탈북을 빼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보험 총국 아니면 외교부 그 기관 자체를 우리가 빼오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센터장님 같은 분들 나오면 뭐 은행 동결하거나 이랬을 때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북한 입장은 결정타죠. 그렇죠. 이거 말을 마시라. 내가 믿고 얘 재배 생활까지 다 시켜줬는데, 우리 공화국을 배반하고 남조선으로 도주해서 내욕을 하고 다니고 있어. 이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내욕을 하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계속 불면증했다가. 맞아. 저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느낌 같은 걸 받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고위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탈북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특혜를 받으셨던 분들이 이런 결심을 하셨을 때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방아쇠가 당겨지는 순간이라는 게 그 방아쇠가 당겨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을지 그게 이제 궁금해요. 뭐 가장 첫 번째 방아쇠는 고르바초프 연설입니다. 그 베레스트로이카 이 글라노스트라는 연설을 직접 크레물린 대회당에서 들었어요. Больше деловитости, больше демократизма. И тогда мы сумеем вывести на полный ход перестройку, придать новые импульсы развивающемуся социализму. 아, 이게 망했구나, 사회주의는. 야, 세계 육지 면적의 6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이 강대한 러시아가 사회주의를 못하겠다고 뒤로 넘어지는데 이게 인구의 2배가 더 많은 남조선, 미군이 있는 남조선,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발전된 남조선하고 우리가 이길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 그게 아마 첫 번째 트리거였던 것 같고 두 번째 트리거는 동서독 통일. 아, 결국은 힘센 자가 먹는구나. 힘센 자가 먹는구나. 그게 두 번째 트리거였고 세 번째 트리거는 역시 내 개인 신상에 대한. 그러니까 나를 본국으로 소환시키려고 얘네들이 작정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미련 없이 떠나자. 그래서 떠난 거죠. 저는 베이징으로 유학을 나갔었는데요. 제가 처음 나갔을 때는 김일성 종합대학 배지를 달고 나갈 정도로 굉장히 충성심이 높았어요. 네, 그 대학생 양복에 빨간 넥타이에 김일성 종합대학 마크를 굳이 달고 나는 김대 출신인데 이러고 이제 딱 나갔어요. 근데 저는 첫 번째 트리거가 언제였냐면 그 공항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순환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간다는 건 북한 사람들한테는 누구한테나 주어지는 혜택 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때 19, 18이었는데 이 어린 나이 때부터 내가 이렇게 혜택을 누리는구나. 나 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딱 서우드 공항에 딱 내렸는데 베이징에 정말 깜짝 놀란 거 이게 공항이구나. 그리고 사람들 보니까 서 있는 사람들 우리 이렇게 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북한에서 왔다. 여기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입거나 말거나. 네, 거기서 충격을 먹고 베이징에 대사관에서 등록을 하고 첫 끼를 뭘 먹고 싶냐 그래서 맥도날드를 가보고 싶다 이러니까 그 베이징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아우 이 촌놈 이러면서 이제 저희를 데리고 갔어요 거기를. 근데 거기서도 약간 충격 먹었잖아요. 아 이게 너무 맛있구나. 아니 근데 이게 맛있어요. 근데 약간 굉장히 좀 큰 충격이었던 게 이게 국경에 몇 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00개 정도 있을 걸 이러는 거예요. 지점이. 미국, 중국에. 저는 그 점이 놀란 거예요. 그렇지. 아, 이 미국 브랜드가 중국에 이렇게 있는 동안 우리는 이거 하나 못 먹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 뒤에 대학을 배정받고 딱 갔는데 하필이면 곧 얼마 뒤에 천안함 사태가 터지고 같은 한국 친구들이랑 토론이 붙기 시작하는데 한 3시간을 못 버텼어요. 그리고 3시간이면 많이 버틴 거예요. 저보다 북한 체제를 그 친구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맞아요. 뭐 여독 수용소, 저는 수용소가 뭔지도 몰랐고 뭐 인권 얘기하는데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인권이 뭔지도 몰랐어요. 단어 자체가 낯설고. 네, 단어 자체가 낯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먹고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한테 결정적으로 트리거가 됐던 건 이제 김정일 사후에 저는 이제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축하 파티를 했었거든요. 이제 독재자가 죽었으니까 새로운 세상이 올 거다 이런 생각을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했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북한 유학생들 속에서 불순 사상이 돌고 있다라는 첩보가 보위부에 들어가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날 몇 날 며칠 뭐 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질문이 오길래 가야겠다. 한국으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네. I must speak out for the people at home who had no freedom. That's why I'm here in this microphone. North Korea is not Kim Jong-un. North Korea is not nuclear. North Korea is people as like as us. 김광진 센터장님에게 한방 결정적 방아쇠는 뭡니까? 바나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바나나 트라우마? 싱가포르에 바나나 많잖아요. 많죠. 많은데 평양에서는 좀 먹어보기 힘들죠. 그렇죠. 우리는 뭐 그 기관은 뭐 잘 나가고 하지만은 그래도 북한에서 바나나 실컷 먹습니다. 아이고 구경하기도 힘들죠. 명절에 뭐 귤도 김일성, 김정일 선물로 귤 주고 뭐 중국에서 일반인들은 못 먹어. 중국에서 들어오니까. 네. 근데 싱가포르 딱 나간 동물원에 갔는데 이 잼내비 그쪽 원숭이들하고 코끼리들이 살 익은 바나나를 치마음고 먹고. 마음이 아파. 야, 걔네들이 저렇게 먹는데 그랬다. 아니 그러니까 원숭이가 바나나 먹는 거 보고 그 정도로 놀랐어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사람도 못 먹는. 아이고. 아니 그런데 북한에도 원숭이가 있잖아요 동물원에. 그냥 바나나 줄 거 아니에요? 북한의 동물원의 그 동물들은 불쌍합니다. 아주 바나나 못 먹겠다. 사람이 못 먹는데 뭐. 아니 거기 나오긴 나와요. 그 호랑이한테 고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 평양 동물원의 그 사육사들 저 괜찮은 자리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조금 착복을 해서 애들 먹는 걸 먹냐? 호랑이 먹는 아니 왜냐면은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예, 고기 그다음에 그 먹기 전에 사람부터 먹어야 되잖아요. 이거 당연하죠. 아니, 그러니까 원숭이도 동물원에 만약에 가게 돼도 북한 동물원에 가면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게 되겠네요. 그거 다 좀 영양실조 아니에요? 거기 사자랑 호랑이들이 다 갈비 보여가지고 걸어다니는 거 잘 못 봐. 아프리카에서 동물들이 잡혔는데 너 어디로 간대? 그래서 나 북한. 너 망했어.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멀타에 가서 원래 클럽 쿵짝쿵짝한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갔었거든요.
막 열심히 막 이렇게 봉태 짚고 막 이렇게 추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오빠는 강남스타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가사가 나오지? 노래가 나오지. 거기 동양인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사우스 코리아인 줄 알고 강남스타일 막 저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슈퍼스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남한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소위 이제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라는 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가 바로 단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맞습니다. 김광진 센터장님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꼬인지도 너무 궁금하고 사실 바나나 하나 때문에 목숨 걸고 이렇게 오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싱가포르에서 좀 어떻게 좀 너무 예, 바나나는 제 하나 그냥 심경이고 그렇죠. 제가 이제 북한을 탈출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움직일 정도면은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 서는 거죠. 생사의 갈림길. 그다음에 그 우리 싱가포르 대표부에서 좀 이렇게 정보가 많이 새어 나간다는 그런 게 이제 보고가 됐어요. 김정일한테 한 2명, 3명 정도가 나한테 그 얘기해 줬고. 곧바로 그냥 택시 타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우리나라 대사관으로 가신 거예요? 아, 그것도 뭐 거의 영화 한 편 찍을 것 같은 스토리가 있죠. 사실 왜냐면 유튜브 하이라이트 버전으로 생사. 제가 알기로는 이 고위급들이나 아니면 해외 주재원들이 해외에 가면 여권을 뺏어서 보관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돌려받으셨어요? 예, 그것도 잘 돌아야 됩니다. 이거 안 돌려주는데? 그 대사 한 데 있었어요. 대사. 근데 우리 보통은 이제 보험은 뭐 자유롭게 좀 가지고 다녔었는데 그때 어떻게 대사 손에 있었어요. 우리 이제 급하니 병원 아프다. 병원에 가야 된다 해서 이제 병원에 가면 신분증이 있어요. 그렇죠. 필요하지.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딱 나가지고. 아니 그럼 가족들은 좀 어떻게 좀 같이 설득을 왔죠. 하시죠? 설득을 같이 왔는데 야, 초한데 이제 얘기를 했죠. 그거는 이거 진짜 생사. 그럼. 이 대사관에 전화하면은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리고 아니 형수님 같은 경우는 또 처갓집이 다 평양에 있을 테고. 야, 그때 얘기할 때 나는 야, 이 사람은 죽어도 남조선에 가겠다고는 안 할 것이다. 그렇죠. 하고 나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얘기하자 해서 했는데 안 가겠다고 하죠. 당연히. 안 가겠다고 하는데 난 그때 이제 아들이 있었으니까. 몇 살? 10살. 네. 그래서 당신 나 들어가는 거 나하고 같이 안 가는 거는 반대하지는 않겠다. 평양에 가족도 있고 하니까. 근데 얘는 아들이고 북한에 연좌제가 있잖아요. 남자를 처벌을 해요. 그 무조건이죠. 이제 미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얘는 내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생각하더니 자기 자식하고는 떨어질 수가 없다. 이제 이거 또 하나의 시험이에요. 이제 엄마하고 아들하고 자식하고 떼어놓을 수 있다고도 내가 그때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같이 오게 됐죠. 야, 그 초가 그때 남조선 대사관으로 갈 때 심정을 뭐라고 했냐면은 단두대에 끌려가는 것 같아. 그렇지. 단두대에 끌려가는 것 같아. 그렇지. 막 단두대. 얼마나 적국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적성국인데. 수십 년 동안 잘 살던 원수. 분이고. 적들이 서울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배운 원몸이 천근. 그렇지. 어렵다고. 천근무게. 곧바로 그냥 간 거예요. 전화 안 하고. 갔죠. 데려갔죠. 가서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입구에 가서 나 들어갈게요 하면 곧바로 들어가게 해줘요? 우리 그 정보 일 하는 분들이 대단하죠. 24시간 안에 쫙 해결이 됩니다. 자, 최명철 씨 좀 여쭤볼게요. 결정적으로 나는 이것 때문에 탈북했다. 나의 방아쇠는 이거다.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하나만 딱 때려 말하면 이만갑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만갑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요? 외국 친구들이 이제 유튜브를 보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구글링 하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알고리즘이 그걸 찾아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 관련을 자꾸 보니까. 예, 계속 보고 나니까 이만갑이 뜨는 거예요. 막 뜨면서 이제 엄청 충격받았죠, 보면서.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면 이거 가짜로 한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반신반의했어요. 저도 이제 평양에 살면서 지방 사람들이 어느 정도 굶고 사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진짜 300만 명까지 굶어 죽었는데 국가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정말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 인터넷 보고 이만갑 보고 이러면서 또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제
처음에 보면서 이제 머리에 뭔가 크게 하나 콱 맞은 느낌이었어요. 너무나도 콱 맞은 느낌이었고 저의 정체성을 이제 의심하는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처럼 다이아몬드 수저나 금수저도 아니고 누구처럼이라면 뭐 옆에 있는 분처럼 누구처럼이라면 뭐 옆에 이런 분처럼 정말 끈질기게 노력으로 정말 내가 요거 한 단계 올라가고 한 단계 올라가면 나도 이제 희망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렇지. 그런 희망 가지고 이제 끝까지 올라온 케이스인데 점점 나이가 들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아 내가 여기서 아무리 이제 애써봤자 여기서 내가 희망이 없구나. 그렇지. 예. 어떻게든 나는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제가 일하면서 이제 인디아 사람 순우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번 차 타고 가면서 이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최, 너 이거 솔직히 세상에서 가장 슬픈 민족이 어느 나라인 줄 아냐? 나보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대답을 못했어요. 제가 아무 말도. 이 사람이 뭐냐면 이전에 한국 회사에서 일해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내가 코리안이랑 일해봤는데 그 사람들 엄청 돈도 잘 쓰고 돈도 많고 어떻게 되게 부유한 나라인데 너희 노스코리아는 왜 대체 그러고 사는 거야? 뭐 왜 대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 왜 굶주리고 살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게 숨어 살고 왜 이러는 거야? 계속 이런 쪽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사진 계속 보여주면서 이거 봐 한국 사람하고 나 이랬어. 이 사람 얼마나 괜찮은 줄 알아? 나 팁으로 막 100불씩 주고 200불씩 주고 막 이랬다? 뭐 이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뭐 아무 소리도 할 소리가 없죠. 그걸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그때 김종남 씨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사살됐을 때니까 그때 이제 구글링하면서 이제 엄청 찾아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북한을 어떻게 보는가. 김씨 가문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도 상세하게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북한에서 살면서 내가 이랬을 때 이랬는데 포질이 맞춰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딱딱딱 맞춰지면서 이제 반신반의하던 게 이제 확신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나 진짜 북한 가서 다시 돌아가면 살 수 있을까? 안 이상. 네. 진짜 염증이 나고 엄청 너무나도 이제 슬펐어요. 결심을 이제 굳어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탈북을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감시망이잖아 동료들이. 그러니까. 7월 7일 날에 제가 탈북을 합니다. 이제 왜 탈북 결심을 합니다. 7일이었어요? 이제 7월 8일 날이 김일성. 김일성이 죽은 날이에요. 맞다. 그날에 이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계속 그 과정을 거쳐왔단 말이죠. 7월 7일만 되면 김일성 뭐 추모대 하고 모여가지고 슬픈 저하고 앉아 있었는데 이제 저는 다 알잖아요. 네. 김씨 가면 다 알잖아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어요. 7월 8일을 넘. 그냥 바람 쏘러 간다고 나 바람 잠깐 쐬고 올게라고 이제 차키만 들고 이제 반바지 바람으로 이제 수도 무스카트로 이제 그냥 행방 없이 올라왔습니다. 네. 올라와서 이제 계속 방황하다가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 제가 핸드폰을 끄게 되더라고요. 핸드폰을 끄고 이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내가 계속 이제 이전에 그려보던 그 상황들이 지금 내가 무의식적으로 지금 그걸 하고 있구나. 한 방에 딱 찾았어요 대사관? 못 찾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뭐 대한민국 대사관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페이스북을 제가 이용했었어요. 예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보다가 보니까 이제 소하루라는 데 몇백 리 떨어진 데 이제 한국 식당이 있었어요. 네. 한식당.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영어로 이제 전화 걸었어요. 이제 그냥 북한 사람 아닌 척하고 대한민국 대사관하고 이제 한번 통화해보고 싶다. 근데 혹시 전화번호 아시냐?라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모르니까 이제 전화 끊겼다고 하면서 끊으셨어요. 겁을 먹으셨네. 네. 이상하다고 생각한가 봐.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사관을 정말 어렵게 찾았어요. 내비게이션이 없어가지고 그 앞에 가서 이제 자정이 된 시간에 이제 오만 대사관에다 이제 전화를 겁니다. 이제 걸어가지고 저 북한 사람인데요. 좀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가고 싶습니다. 와, 밤 12시에 뭐래요? 문이 열립니까? 밤 12시에? 안 열립니다. 뭐래요? 왜요? 오만 대사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북한 사람이 오만에 있는 걸 이제 상상조차도 못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때 정보가 없었어. 없으니까. 그때 정보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되게 당황하시더라고. 당황하시면서 이제 내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5분 정도만 있다가 내가 연락을 줄 테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라. 5분 뒤. 그래가지고 이제 5분 정도 기다렸죠. 엄청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진짜 5분 얼마나 길어? 어릴 때부터 이제 제가 힘들게 살았던 기억부터 뭐 희망을 품었던 시간부터 진짜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고 나중에 결론에는 진짜 여기서 인생을 마감해야 되나, 여기서 안 받아주면 진짜 나 여기서 끝내야 되겠구나, 정말 혹시나 여기서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전화가 옵니다. 이제 직원이 이제 전화가 이제 오는데 이제 밤이 자정이라서 늦은 시간이라서 저희가 이제 당신은 이제 신원 확인도 할 수 없고 하니까 내일 아침에 오시라.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너무 미칠 일이잖아요. 지금 나 뭐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밤에 그 시간이 진짜 다음 날까지 뭐예요? 좀 들어와 있으라면 좋을 텐데. 아니 뭐 어디서 잤어요 그러면? 진짜 차 끌고 무스카트를 계속 돌았어요. 드라이빙했어요. 밤새 드라이빙했어요. 방황하는 거. 방황했어요. 계속 드라이빙했어요. 진짜 내가 선택을 한 게 맞나 틀리나 막 이러면서 계속 방황했어요. 저도 나름 이제 북한에서 알 수 있으니까 방비책을 세웠어요. 일단은 타고 있던 차량을 이제 벽에다 그냥 꽝 박아버렸어요. 사고 난 것처럼 꽝 박아버리고 이제 안에 있던 걸 막 다 뒤집어 놓고 이제 차키를 한쪽에다 이렇게 던져놨습니다. 무슨 강도 같은 걸 당한 아, 예, 맞아요. 강도 만난 것처럼 이제 행방불명된 것처럼 위장하기 싶어가지고 그렇게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딱 대사관에서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라고? 오라, 대사관 쪽으로 오라. 5대 이제 담장을 넘어서 와야 된다. 어머. 담장을 넘어서 와야 된다. 어머. 왜? 짜증나. 왜? 자유 의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무조건 담장을 넘으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뭐 공작한 게 아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담을 넘었어요? 결국엔 담을 안 넘었죠. 왜요? 담 넘으라면서요? 택시를 타고 이제 대사관으로 이제 이동합니다. 이제 태국이 딱 보이는데 앞에 5만 경찰이 딱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저 보더니 바로 알더라고요. 중동에 이제 아시안이 이제 보면 보면 딱 알잖아요. 편하지 않으니까. 딱 보면 아니까 딱 보더니 일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등기적 하면서 이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걸음도 너무나도 힘들게 그 주변에서 갔는데 그분이 이제 닦아 그러는 거예요. 이제 신분증 제출하라고. 줬는데 그냥 툭 보더니 씩 웃는 거예요. 웃더니 주면서 가라고. 미리 교감이 있었고 얘기가 됐군요. 이야기가 아마 대사관에서 일단은 저희 신분이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5만 경찰에다 이제 우뢰를 하신 거죠. 근데 명천 씨가 탈북한 게 언제죠? 저는 2018년도요. 2018년. 근데 제가 2016년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때 오만으로 파견됐었잖아요. 2016년에도. 보면 오만 체류 북한 노동자 300명 전원 본국 송환 보도가 많이 됐었거든요. 코트라가 작성한 보고서에도 오만에 남아있는 북한 인력은 없다라고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2018년까지 오만에서 있었다는 거니까 있었다는 거네. 이 날카롭게 제가 질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혼자 뭐 있었던 거예요. 신분을 위장하거나 아니면 어디 숨어 있었거나 그거 아닙니까? 거짓말로. 이걸 말해도 되나요? 아까부터 김종훈 씨가 자꾸 노려보는 게 생각나죠. 다 적고 있어. 오늘만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뭘 계속 적으시더라고요. 메뉴 이따 뭐 먹어? 사실 이제 제가 처음 나갔을 때 대부분 이제 계약 문건은 다 평양건설총회사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맺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나가기 전부터 대북 제재가 이제 강화되기 시작했을 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회사들은 이제 쿠웨이트나 카타르, 중동에 있는 사람들 다 지금 북한으로 지금 송환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이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아랍어를 엄청 잘하는 분이 안 계셨어요. 원주민하고 이제 대화하면 정말 코리안이 맞나 이제 여기서 원래 태어난 사람 아니야 이 정도로 엄청 잘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거기서 영향력 있는 이제 오만 원주민을 포섭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내면 담보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익의 7%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주겠으니까 그 사람 이름으로 된 와하탈 에마르트라는 오만 법인 회사를 이제 설립합니다. 설립을 하고 그 사람이 이제 다국적 회사들하고 무슨 계약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리아는 바꿔서다라고. 네, 그렇죠. 지사장을 세우는 그렇죠. 코리아는 있지만 더 이상 이제 저희는 평양건설 총회사 사람이 아닌 거죠. 그냥 오만 회사의 직원일 뿐이죠. 용역 직원으로 돼 있는 네,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 와핫 알 에미레트. 에미레트에 있는 북한 직원들은 그대로였어요? 네, 그대로 있었어요. 야, 그럼 우리 코트라가 속은 거네. 코트라가 속은 거죠. 그대로 있는데. 이거는 사실 오늘 이만갑에서 처음 듣는 얘기라. 신기해. 제재가 좀 더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제 북한 사람들은 거기에 나가서 이제 먼저 말해주는 게 있어요. 이 회사는 이제 김정일이가 김정은한테 이제 정권을 넘겨줄 때 몇 개라고 적어둔 게 있으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하나도 없애면 안 된다. 최대한으로 지켜야 된다. 이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사람들이 최대한 정말 자기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나가서 이제 엄청난 이제 연구를 하고 방법을 더 찾아내고 있어요. 이게 제재를 해도 제재를 피해가는 방법을 예, 그렇죠.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드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도 한 7%떼줘야 되는 거죠. 최소한. 그러니까
유령이네요. 유령회사로 봐야죠. 그렇죠? 유령회사의 유령처럼 근무하는 형태로 나도 그렇게 봐야죠. 저는 이제 중동에서 있을 때 외국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들거나 하면 대부분 다 도망쳐 다녔어요. 피해 다녔어요. 왜냐면 혹시라도 이제 언론에 잡히거나 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저희가 작업하는 현장에 누가 이제 차를 세워놓고 이 작업하네 좀 한번 봐야겠다 배워야겠다 해서 카메라를 대면 무조건 막았어요. 촬영하지 말라고. 언제 처음으로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대한민국에 와서도 몇 년 동안은 제가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저 나름의 이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고 정말 시간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는 게 그게 맞는 소리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지나면서 저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거 생활에 치여보고 뭘 이렇게 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이제 마음이 치유가 됐던 것 같아요. 여기 온 이후로 이 가족들하고 연락을 좀 하신 적은 있나요? 여러 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냥 이제 어떻게 지내고 계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건 한 번이고요. 일단은 저희 같은 건 이제 한국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전화를 받지만 어머니가 이제 평양에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시려면 이제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보위부에서 아마 24시간 보위부 감시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더 위험할 거라고 연락을 하는 게. 네, 연락을 하는 게 그러시더라고요. 뭐 아까 한 번 연락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운이 좋은 것 같고 저는 한국에 온 지 11년 동안 아직 한 번도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엘리트들의 탈북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죠. 김정은 시대 들어서고 나서 정보 유입이라든가 혹은 북한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고 또 유학생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막으려고 해도 사실상 그 체제의 어떤 모순점이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탈북민들이 많아지면서 특히나 뭐 국회의원도 나오고 또 훌륭하신 탈북민 분들이 여기서 잘 정착하는 모습들이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그 고위층 엘리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영환 선생님, 1호가 될 수 없어요. 1호신데. 지금 많은 후배들이 아직도 해외 공간들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분들한테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인간으로서 태어난 김에 한번 정말 자유롭게 정말 마음껏 숨을 쉬며 살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한국 생활에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와, 이 한마디의 여파가 너무 크겠네요. 제 손으로 이제 지출이 된 혁명 자금을 받아서 성장한 해커들 많습니다. 지금 코인 많이 훔치고 있다는데 그걸 훔쳐서 김정은에게 바치지 말고 여기 와라. 그리고 그 바쳐서 핵 미사일 만들지 말고 여기 이제 IT 기업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취직을 하고 그 돈은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가지고 와라.